먼저 이제 발표 내용은 크게 네 꼭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간략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이 있는데 이 관계가 뭐지? 같은 뭐 비슷한 단어 아닌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정부 들어서 내지는 참여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국가주도의 균형 발전에서 지방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더 위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 내지는 염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토의를 좀 하셨으면 그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다양한 시각인데요. 균형 발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보면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 어떤 지역의 어떤 강력 발전이라든지 시도 발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여전히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해소가 돼야지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지,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의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의무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균형 발전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입장 차이 내지는 정책 우선순위는 약간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발제 이후에 나온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균형 발전 정책을 이렇게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60, 70년대에 우리가 성장 전략으로 성장 거점 전략을 우리가 취해왔죠.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국토에 골고루 뿌려줄 수는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축에 해당하는 지역 내지는 연안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 육성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국가 발전이 이끌어가다 보니 당연히 지역적 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장 거점 전략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지역적 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것을 교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그때 당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화된 것은 예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재배치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국토나 도시에 대한 권리인식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업의 인프라라든지 접근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증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균형 발전 정책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이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참여정부 때부터 많은 균형 발전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시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혁신 주도형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라 해서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적,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공간 단위로 설정을 해서 그 광역경제권 간의 균형 발전을 시도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균형 발전보다는 효율성과 성장에 입각한 그러한 지역 경쟁력 내지는 지방 분권에 조금 더 치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역생활권, 중추도시권, 그래서 지역 행복 증진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분권, 포용, 혁신에 기초한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래서 이제 공간도 수도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시도 간 다양한 광역권 간의 그런 공간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안 했으면 지금과 같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 사실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이 되어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수도권의 일국 중심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견고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고요. 또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정책이 잘 추진해 왔으면 이런 위기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수동적 입장이라는 거죠. 중앙정부가 나눠주면 그걸 잘 받아먹는 그런 식의 그래서 균형 발전은 나눠먹기 정책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분산형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 건설 뭐 이런 것도 물리적 인프라 개발 이런 거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집가도 상승하고 또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부작용도 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공모나 매칭법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원하는 사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역의 자율성이 제약됐다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지방 분권형 균형 발전 전략으로 대전환을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다음으로 그러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하는 이런 책자가 나왔는데요. 이 이제 논리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윗단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명제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지방 분권을 이제 주창하는 지방 자치를 주창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오히려 재정 분권하고 지방 분권하면 지역의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지역 내지는 위기인 지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어가자면 사실은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주민이 자신의 어떤 재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방 정부가 그만한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중앙으로부터 많이 이제 이양을 해와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라면 균형 발전은 지역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지역 통합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균형 발전은 약간 국가 주도의 지역 발전 격차 해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지배를 했고요. 또 지방 분권에서는 주로 지자체에서 자율성,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서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논리는 다른 것이고 그렇다고 상호 보완이 될 수는 없느냐? 라고 하면은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지방 분권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내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결과들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이런 결과들이 왜 그럼 일치하지 않지? 요거는 해당 국가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제도적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지역의 현재의 어떤
지방의 분권화 수준 내지는 중앙 집권화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 분권형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일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분산형에서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 가면서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 맞춤형 전략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공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각 부처가 원하는 사업들을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했다면 우리 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과 역시도 중앙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어떤 단지 지방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럼 할 일이 없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고요. 올초 이제 발표됐던 그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실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홍상훈 박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그림인데요. 그 아무리 이제 부유한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경제 위기 시에는 그 지역의 세수기관 자체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의 측면에서 보면 격차가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강력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주도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지역 간 격차가 클 때에는 분권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그러면 지방분권 하지 말자는 얘기냐? 지방분권 없이 균형 발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권한의 이양 분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어떤 균형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꾸준히 공공시설은 확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운영의 적자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재원의 양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 보조금, 조정도금, 지방세로 구성되는 이 의존 재원은 더 큰 폭으로 비율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약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방 세입에 있어서도 의존재원이 이제 광역시 또는 기초로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그 도 같은 경우에는 한 45%까지 의존재원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 같은 지역이라든지 시골 지역에서의 의존의 어떤 비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 자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구례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군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만약에 재정 분권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 지방 교부세가 많이 이제 줄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시군의 어떤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재정 분권부터 시작하게 되면 희비가 교차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세원 격차가 큰 상태에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든지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 할 경우에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지방 정부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균토핑계 재원,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재원이 바로 이 지방 분권의 재정 분권의 어떤 재원으로 쓰일 것인데 그게 균형 발전을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단기적 정치적 사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그 연방주에 가까운 그런 자치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사실 보면 조직 인사 제목 같은 자체 행정에 있어서 큰 자율성을 확보했고 행정 권한으로 한 4,500건 정도 이양을 했고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시도보다 이제 높아지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보면 오히려 중앙 정부와의 연계성이 너무 단절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크게 보면 지금껏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이 지방 분권 정책이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생각했을 때 이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 중 어느 정책이 더 도움이 되지? 내지는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생각할 때 뭐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좋은데 그럼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뭐고 또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영향은 뭐지?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가 크게 건설하는 그런 과소마을이나 무거울 마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 이것이 200~300억 이상의 어떤 재정 투입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